자, 캐논 F1 시리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편에서는 뭐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래졌고요.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철학이 뭐 들어가 있는 카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철학이 안 들어간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헷갈렸었나 봐요. 앞에서 또 이렇게 촬영하시는 우리의 전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는데 굳이 뭐 수정할 정도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말이 꼬이네요. 캐논 F1 시리즈. 자, 이거는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메라예요. 니콘의 F3, 또 뭐가 있을까요? 펜탁스의 LX, 이런 카메라들과 어깨를 겨루었던 카메라죠.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 즉 필름 카메라 중에서 최고봉으로 치는 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F3를 사실은 최고봉으로 쳐줍니다. 하지만은 캐논의 F1 카메라가 F3 때문에 뭐 이렇게 그늘에 가려서 이렇게 길을 못 폈던 카메라냐? 그렇진 않죠. 유독이 우리나라에서 F3가 유명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뉴 F1, 이거는 이제 F1 구형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콘은 이제 F2, F3 이렇게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알 수 있는데 캐논은 그냥 F1 나가고 그 다음에 F1N, 그 다음에 뉴 F1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F1 카메라는 굳이 F3라고 어깨를 LX랑 F3, 니콘 F3랑 펜탁스 LX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카메라는 실질적으로는 F1이지만 뉴 F1, 80년도인가 그때 만들었던 뉴 F1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F1 시리즈는 이제 맨 처음에 몇 년도에 만들게 되냐면요. 1971년도에 나와요. 자, 1971년도에 니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니콘 F2가 같은 해에 발매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형 F1은 니콘의 F2 기계식 버전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메라라고 보면 맞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 하면은 뭐 일단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캐논에서 이제 F1 시리즈 말고 또 무슨 카메라가 유명했던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T9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명 탱크라고도 했었던 건데 T90이라는 카메라, 이거는 이제 AF 카메라는 아니죠. MF 카메라인데 이거에서 이제 멀티 스포 측광이 굉장히 들어있었고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카메라예요. 맞나? 네, 맞아요. 멀티 스포 측광. 그건 뭐냐 하면은 8번 정도로 스포 측광으로 찍어갖고 그걸 평균적인 값을 내죠. 즉 엔젤 애덤스가 잘 활용하고 썼던 그 이론을 또 정립했죠. 그런 존 시스템의 역할을 어느 정도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 스포 측광으로도 유명했던 카메라예요. 그래서 뉴 F1 카메라가 좋으냐, T90 카메라가 좋으냐 했고 T90이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멀티 스포 측광 얘기가 나왔었지만 멀티 스포 측광에서 또 T90 말고도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올림푸스의 OM4Ti 이런 것들도 멀티 스포 측광이 내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올림푸스는 됐고 하여간에 뭐 캐논에서 T90하고 F1 시리즈하고 기능적으로는 T90도 많이 좋아졌고 굉장히 애용했던 카메라죠. T90에서 더 발전한 게 그 다음에 AF 시대에 돌아가는 650 그런 시대들이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T90하고 F1, 뉴 F1이 있었을 때 그래도 기능적인 면은 T90이 좋지만은 캐논을 대표할 수 있는 필름 카메라의 최고봉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F1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카메라라는 거는 하나의 전자제품에 취급을 해버릴 수는 없는 문제다.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아주 극한 상황에 있을 때도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프로 사진가들은 그게 굉장히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971년도에 F1이라는 카메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뉴 F1은 F3랑 어깨를 동등하는 카메라지만 이 F1은 이제 모델명을 따로따로 불리지 않고 F1, F1N, 뉴 F1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명확히 구분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F1이라는 게 F2가, 니콘의 F2가 발매됐을 때 같이 나왔던 카메라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주요 사양은 어떠냐면요. 일단 마운트는 FD 마운트를 썼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EOS 마운트 있죠. 그거하고는 틀려요. 왜? 캐논은 예전에 수동 카메라 렌즈를 지금의 D카든 AF 카메라든 거기에 맞춰쓸 수가 없어요. 캐논에서 마운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게 그전부터 많이 쓰던 거로 따진다면 불편하고
사용자, 유저들을 생각 안 해주는 면도 있었지만 또 어떠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더 밝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뒷 마운트가 더 커지길 바랐을 거예요, 캐논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갔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섭섭했었고요. 또 그냥 그 시대에 쓰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요소였고, 뭐가 옳다 그러다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바꾸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는 기계식 가로주행 포칼 프레임 셔터를 채용을 합니다. 포칼 프레임 셔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구력에서는 어떠냐면, 마이너스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그 다음에 90%, 습도 90%까지도 끄떡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카메라가 그럼 전자식 카메라일까요? 기계식 카메라일까요? F1. 초대 71년도 F1은요. 맞습니다. 전자식 카메라가 아니라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전지 없이, 즉 배터리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계식 카메라. 즉 니콘의 F2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 카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셔터의 내구력은 10만 회를 기준으로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요? 10만 회까지 끄떡없이 쓸 수 있는 내구력을 가졌던 카메라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2000분의 1. 여러분 이거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쭉 듣고 메모하시고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메모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쓰는 걸 메모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F1, 캐논 F1 또는 캐논 UF1 이렇게 치시면 스펙들이 나와요. 아니면 일본 카메라 사이트 뭐 카메라 뮤지엄인가? 거기 박물관에 들어가면 스펙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냥 그걸 참고하시고요. 들으시고 2000분의 1초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1의 노출 수광 소자는 뭐냐면은 CDS식이죠. 이게 CDS식이 뭐냐면 황화카드뮴 맞나? 아 맞아. 황화카드뮴이라는 재료 이런 원료를 쓰는 CDS식 방식이다. TTL 측광 개방 측광이고 당연히 캔텔 광학 측광이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ASA는 25에서 2000까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회전각 이걸 필름 레버 감는 거죠. 표현량을 180도, 예비각이 15도다. 그 다음에 캐논 카메라 중에 또 F1 카메라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위에 펜타프리즘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네요. 그 정도고, 포커싱 스크린이 교환이 되죠. 8가지가. 이런 8가지가 교환되는 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1971년도에 나왔던 F1 카메라다. 그 다음에 1976년도에 F1N이라는 카메라가 나와요. F1N. 요거는 뭐 어떤 완전히 다른 카메라가 되는 게 아니라 1971년도에 F1에서 불편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마이너 체인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보완을 해서 나온 1970년도에 F1N이라는 카메라가 나오죠. 요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